자, 상품보험편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 기본 이론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에센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 OT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OT가 진행이 됐고 기초 입문 단계를 우리가 했어요. 기초 입문 제로 단계를 했었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듣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거 꼭 듣고 와주세요. 왜냐하면 OT에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방식들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보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재배학을 위한 어떤 중등 생물학,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베이스를 까는 과정이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익혔다라고 생각하고 에센셜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좀 듣고 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듣고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1차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세 과목이 있죠. 상법 보험편이 있고, 재배 원예학이 있고, 그 다음에 농제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 상법 보험편이죠. 그러면 상법 보험편 과정이 이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풀, 그 다음에 최종 요약,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될 에센셜 한 내용들 모아놓은 에센셜 과정이고, 문풀 과정이 이제 드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해볼 거고요. 이제 최종 요약은 이제 파이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최종 요약 정리하도록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이 기본 이론 에센셜이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에센셜 강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교재 플러스 제가 필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1강 있죠? 1강 교환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사실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법조문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사실 전체 분량은 6장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6장 반 정도.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요 부분을 뽑으라면 한 3장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3장을 만약에 그냥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 이름이 상법보험편인데 내가 그 법조문들을 다 외웠어요. 3장밖에 안 돼. 그럼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책에 이 표현 조문 그 자체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이 이제 교재 플러스 필기 하면서 법조문들, 이 내용이 법조문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겁니다 라는 거 에센셜에서 이제 할 거고, 문풀에서 확인하고 최종 요약, 법조문 보면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필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이 필기의 내용은 교재의 어떤 키워드, 교재에 쭉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도식화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이 필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는 필기 그 자체를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필기를요, 자, 제가 필기를 강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냐면, 태블릿, 아이패드에다가
제가 그날 강의할 내용들, 필기들을 제가 그 손으로 다 그립니다. 적고 그려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파일을, 그 화면, 그 파일 그 자체를 제가 떠서 드릴 겁니다. 교환으로. 대신에 교환으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 키워드는 제가 빈 칸을 남겨서 드릴 거예요. 그 교환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교환을 보시면 옅은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수업을 보면서 채워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완성본, 그러니까 키워드까지 다 채워진 완성본은 제가 이 에센셜 끝날 때, 에센셜 종강할 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나는 그냥 받기도 귀찮다 하시면 사실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필기 그대로 흐름 따라가시면 돼요. 나도 필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필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귀찮다, 아니면은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으로 직접 쓴 그 글씨 형태 그대로 그래서 글씨가 잘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제 글씨가 잘 쓰는 글씨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한 점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교환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을 그런 식으로 필기 그대로를 제가 키워드만 비워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내가 이거 교환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마지막에 완성본만 확인해 보겠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제1편 총론 제1장 보험의 원리 원칙, 거기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팀 1, 우리 보험과 위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 입문 제로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 교재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할 건데요. 자, 보면 우리 제로에서 했던 것은 결국에 마지막 키워드 중에 하나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였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였냐? 자, A씨가 있다. 자, 뭐 예를 들면 A씨가 55세고 암에 진단이 될 확률이 물론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50% 정도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예상되는 손해가 얼마일까? 예상 손해액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치료비가 한 1억 정도 들 것 같고, 암 치료받고 입원하고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길 것 같고 손해가 뭐 그런 것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 몸 상태도 안 좋고 후유 장애가 남아버렸어.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일을 못해줘. 치료가 다 끝나도 일을 못해. 내 소득이 상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소득 상실, 상실 소득 이렇게 하는데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A씨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의 크기가 이만큼이죠. A가 보유하고 있는. 제로에서부터 우리 처음부터 했었던 거잖아요. 해상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부터 사고 확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상 손해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즉 거기서는 빈도심도라는 표현을 썼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억 안 나시면. 자, 어찌됐든 A씨가 갖고 있는 위험의 크기는
2억이란 손해가 50% 확률로 터질 수 있는 폭탄, 이것이 이제 A씨가 갖고 있는 위험,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이게. 그럼 A씨는 이것을 이제 내가 보존을 받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에 가입을 한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보험료를 P라고 쓸게요. P.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 제가 왜 그냥 사고라고 안 하고 보험 사고라고 하느냐? 보험마다 보험금을 주는 사고가 다르겠죠,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주는 거죠. 보험금을 주는 사고, 그것이 이제 보험 사고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보험 사고는 암의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보험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보험금을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 2억을 받도록 계약을 맺어서 보험금 2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는 보험자에게 뭐를 내요?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죠?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A가 갖고 있는 이 위험이 있었어요. 이만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폭탄이 있었어. 그러면 이 폭탄을 보험회사한테 넘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만약에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폭탄을 갖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2억의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폭탄을 보험회사에게 넘김으로써 만약에 앞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을 전가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험자에게 전가를 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위험을 내가 갖고 와서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보험회사가 인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수 또는 담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험 공부하시면요, 담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커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담보는 커버의 의미입니다. 내가 커버해준다, 보상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교재로 와서 보실까요? 교재로 와서 보시면, 자, 띠 1에 중간에 실전 스킬이라고 회색 표시가 있죠. 이 실전 스킬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쓰이는 표현들, 우리 시험에서 쓰이는 표현들, 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제가 따로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제로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밑줄 보험료를 대가, 그래서 오른쪽에 전가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서는 인수, 담보 밑줄 치시고, 마지막 줄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밑줄 치시고. 그래서 하나만 읽어보면, 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대가로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 거죠. 전가. 보험자는 가입자의 위험을 인수, 담보한 겁니다. 인수, 담보했다, 전가시켰다라는 것의 의미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줄 책임을 보험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그 회색 옆에 여백이 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별표 치시고. 따라서
보험료를 대가로 이 책임을 보험자가 안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곧 보험자의 책임과 대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상법 보험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제로에서도 했었어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과 보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생각해 보기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1년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경과를 해서 보험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것은 위험을 전가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자, 우리는 위험 전가했어. 보험자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줘. 근데 만약에 사고가 안 났어요. 보험자가 보험금을 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A는 위험을 전가시킨 게 아니에요?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 폭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손해가 발생할지도 몰라라는 불확실성. 이것을 넘긴 것만으로 그 대가로 보험료를 주는 거죠. 그렇죠? 보험자 입장에서 내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그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밥값이 저 폭탄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행위 자체, 내가 이 위험을 끌어안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험회사는 보험료값, 밥값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폭탄,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A씨가 갖고 있던 위험을 분석을 해보면 사고 확률이 50%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상되는 손해액. 자, 예상되는 손해액은 다른 말로 하면 예상되는 지급 보험금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는 보험금이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하는 그것이 곧 손해액이니까 이것이 이제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위험, 리스크의 크기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고 이것을 이제 이론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잠깐 나왔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위험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미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거 보험에서 받아줘요? 아니죠. 받아줄 이유도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보험에서 받을 위험의 성격이 아닙니다. 위험이 이미 발생했는데 보험에 뭐하러 가입하며 보험회사는 그것을 왜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란 것 자체가 불확실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보험에서 받은 것이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니까 이미 터져 있는 상태에선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항상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를 분석할 때는 저 두 요소를 썼었어요. 사고 확률, 예상 손해액. 그러면 제로에서도 했던 거. 사고 확률은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많이 발생해,
빈도였죠. 사고 발생 확률은 곧 빈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frequency, 빈도였고요. 그 다음은 손해 얘기죠. 그 손해가 얼마나 심도가 깊냐. 심도, severity. 이것이 곧 위험의 크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전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 사실 이제 A씨가 갖고 있는 위험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 빈도 곱하기 심도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위험의 크기는 1억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딱 이만큼만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위험의 크기가 곧 이 위험을 대비하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만큼만 모아놓으면 돼. 이 정도 돈만 대비해 놓으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스트, 비용, C라고 표현하고요. 보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만 나는 A한테 받으면 됩니다. A도 이 금액만 딱 보험회사한테 줘 놓으면 돼요. 만약에 이 위험의 크기가 더 커져. 그럼 A는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비용이 더 커지겠죠. 근데 위험이 작아. 그러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금액도 적게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험료죠. 보험료. 그래서 이 보험료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업보험료의 구성은 위험보험료, 순보험료라고도 하고요. 위험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 부가보험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업비 같은 겁니다. 사업비 같은 거. 그러면 만약에 A씨의 위험이 커요. 그러면은 보험료도 증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증가를 하는 거지. 이거는 사업비요. 사업비. 가입자의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이게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A씨가 갖고 있는 위험이 적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순보험료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A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모아.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좀 쪼개지겠죠. 쪼개져서 최종적으로 나는 조금만 보험료를 내도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기본 개념은 일단은 이렇게 해놔야 되죠. 위험의 크기가 곧 대비 비용이고 그만큼이 곧 위험 보험료다라는 거. 왜? 보험료가 곧 보험자 책임이었으니까. 둘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뒤에서의 어떤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세요. 자, 그래서 교재로 와서 보시면 2번 위험에, 자, 1번에 괄호 1번에 의 있죠? 의. 그래서 보시면 밑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밑줄 쳐 보실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식 보시면 위험은 빈도 곱하기 심도죠. 이것까지 시험에 나온 이 식을 계산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과 위험하면 주 키워드가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어.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료를 대가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인수담보. 이 말은 즉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는 곧 보험자의 책임이 되겠구나라는 거. 이것이 위험의 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금 많이 받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보험자가 지는 책임이 커, 위험이 크면, 즉 줄 보험금이 크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이 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법 보험편을 관통하는 원리니까요. 이거 정리를 꼭 해주시고, 마지막에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이 표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